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먼저 구조하기 전에 오늘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오늘 오후장 조금 살펴드리면요. 일단 미국 증시 부채 한도 잠정 합의 이후에 흔적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 합의했던 부채 한도 상향 최종 합의안에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30일 현지 시간으로 이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을 해서요. 7대6으로 가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살짝 노이즈가 조금 예상이 되면서 시장 상단이 제한됐고 혼조세로 마감한 미국 증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시장, 우리 시장 10시까지는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피는 고점 기준으로 2,596선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600포인트를 4포인트 앞두고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특히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우리나라 지수를 상승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었는데 고점에서 음봉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조금 루즈해지고 있고요. 탄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코스피랑 코스닥의 괴리가 조금 보이는 시장인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단단하게 지켜주면서 양시장이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2,600선을 딱 목전에 두고 팽팽하게 조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현 위치가 거의 1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자리 그리고 연중 최고치를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을 겨루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만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시장의 매크로적인 변수나 악재만 없다라고 한다면 우호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엔비디아와 관련됐었던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서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같은 종목들이 3% 이상의 상승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오후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최근 주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잠깐 쉬어가면서 그 자리를 2차 전지주가 채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골든S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29%가 넘게 빠지면서 6,3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CL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기업인데요.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 펼치고 있습니다. 13% 넘게 빠지면서 9,11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보 마그네틱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약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후반대 9% 넘게 빠지기도 하면서 지금 시간에는 55,8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성 정보를 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종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실 텐데요.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3,29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NU까지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던 종목입니다. 7%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4,41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PCL입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360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소식을 지금 악재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네, 일단 이 PCL은 체외진단 전문 기업인데요. 360억 원 규모의 유상 소식을 전해지면서 오늘 1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의 규모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총 발행 주식수의 절반이 넘는 신주를 발행하는 대규모의 유상증자고요. 운영자금은 260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자금 100억 원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보통주 신주 520만 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보통주 한 주당 6,930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PCL 발행 주식 총수의 43%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이다라는 점이 시장에 크게 조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요. 그냥 유상증자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무상증자까지도 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상증자를 완료하자마자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는데요. 이 유상증자 이후에 총 발행 주식수를 기준으로 보통주 한 주당 9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상증자는 또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유상증자의 부작용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L 지금 유상증자 소식에 더불어서 무상증자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가 52주 신저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증자 자체가 전체 주식 규모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나가야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안타깝지만 조금 도망가자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평가하기 애매한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PCL 재무제표 상태를 조금 보시면요. 사실 매력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PCL 최대 주주인 이 김소현 대표를 포함한 이 특수관계인들의 증자 청약 참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조금 해본다면 30% 증자 참여를 가정하면 이번 증자가 끝난 후에 최대 주주와 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기존 39%에서 3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20년 최고가 78,500원을 찍고 계속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차트 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신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이 종목이 만약에 호재성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 종목을 보신다면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평가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이 대세 상승 초입 구간이 있습니다. 초입 구간인 7,5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눌려주게 된다면 그때 기술적으로도 돌리는 자리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 재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때 재접근 기준으로 목표가를 8,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5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는데, 사실 7,500원까지 눌렸을 때 얘기고요. 사실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증자된 그런 주식이 상장이 됐을 때 시장에 조금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컨디션이 조금 괜찮은 기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L의 경우에는 증자된 주식들이 시장에 상장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미지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고가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저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일단은 현재 가격에도 도망을 가셔도 되고, 만약에 추후에 재접근을 하게 되신다면 7,500원 선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때 접근을 하셨다면 목표 주가는 8,100원, 손절 라인은 6,95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을 살펴볼 텐데요. 1분기 실적이 약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나 빠진 건가요? 네, 일단 이 대보 마그네틱 오늘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9%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분기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당해 사업년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로 봤을 때 19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했을 때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58% 정도 감소한 104억 원 규모, 그리고 순손실이죠. 순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던 8억 원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 이슈로 타격을 조금 크게 받으면서 개파락 출발을 하고 하락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대보 마그네틱은요, 보시면은 3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게, 지속된 하락 여파에 오늘 같은 적자 전환 소식이 조금 더 타격을 강하게 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거에 이 대보 마그네틱을 조금 보시면 2차 전지와 관련을 해서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다가 4월에 경영권 매각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대보 마그네틱이 경영권 매각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 삼성, KPMG와 최근까지 진행을 했었던 매각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조금 이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타격을 조금 받았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 대보 마그네틱이 속한 이 섹터가 2차 전지죠.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1분기에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보 마그네틱도 조금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대보 마그네틱의 매각 가격을 두고 이 원매자 간의 의견 차이를 조금 좁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최고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9만 6천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상장 이후에 또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입찰에 산은이라든지 유진 프라이빗 에쿼티, 한솔재지 등 다수의 후보가 조금 선정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딱 받았다가 이 원매자와의 가격 협상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금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 회사 측에서도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경영권 매각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조금 모으면서 매각이 결론적으로는 중단되면서 시장의 주목도가 떨어졌고요. 2차 전지 조정을 받았고, 또 오늘 이렇게 1분기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 하락에 충격을 조금 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함께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3월 달에는 9만 원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주가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저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BM, LNF 같은 종목들이 3%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나라는 시그널을 조금 보여주기도 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의 이 기술적으로 조금 봤을 때 이 하락, 그러니까 제일 저점을 이렇게 쭉 이으면 한 52,000원 부분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가 조금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56,000원을 하회하는 55,800원, 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하락 여파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52,000원까지 한 번 더 눌리게 된다면 그 자리까지 온다면 저는 추가 매수 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유는 뭐냐면 대보마그네틱은 훌륭한 기업입니다. 일단 자석 그리고 뭐 자석 응용기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탈철기죠. 이 국내 탈철기 분야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탈철기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조금 보유한 부분들이 있고 이 2차 전지의 수요 악화라든지 발화의 주요 원인이 이 이불질인 철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그때 필요한 탈철 장치, 요 국내 탈철기 장치 중에서 건식형은 이 대보마그네틱과 일본 업체가 이 되게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 부분을 조금 중점으로 봤을 때는 대보마그네틱의 기술력도 있고 지금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눌릴 때 추가 매수 충분히 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55,800원, 9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52,000원까지 한번 눌려줄 때 추가 매수 하시고 손절가는 제가 5만 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지만 목표가를 봤을 때는 저는 73,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봐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어봐도 73,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73,000원 잡으시고 52,000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하시라고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권님께서는 대보마그네틱의 기술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52,000원 선에서 추가로 좀 담아보시고 이때 손절하신다면 좀 타이트하게 5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73,000원으로 조금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인데요. 비대면 진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에퀴닉스가 이제 반도체 특수 수혜로 거론이 되면서 또 인성정보가 에퀴녹스의 파트너사인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재성 이출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만 주 넘게 팔아치우는 등 이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성정보 오늘 한 7%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인성정보가 그동안 왜 올랐었는지, 최근에 왜 주목을 받았는지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5월 초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총 1조 원 규모의 미국 헬스케어 사업을 수주했다는 설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를 조금 뜯어보면 인성정보가 지분 68%를 확보하고 있는 하이케어넷은 미국 제약군인 의 비대면 진료와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2차 시범 사업 4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전해졌고요. 이 하이케어넷이 1차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고 따라서 이 설로 지금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다가 계속된 상승 추세를 한번 탔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좋은 이슈가 하나 붙어줬습니다. 엔비디아 재료까지 붙은 건데요. 일단 인성정보와 엔비디아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엔비디아발 인공지능 반도체 특수 수혜주로서 에퀴녹스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 인성정보가 에퀴녹스의 파트너사인 점이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영국의 경제신문지를 보면요. 엔비디아 다음 타자는 AMD, 에퀴닉스 등이 제 전망이다라는 그런 소식에 인성정보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보이죠. 7% 정도 조정을 보이는데 일단 조정의 배경은 그동안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 5월 달에 이게 2,000원대에서 놀던 이 가격이 주가가 3,500원 선을 넘어가는 이런 급등세에 대한 일부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조금 보시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물량으로 따졌을 때 125만 주가 넘는 물량이거든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인성정보가 한 7% 넘는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발 훈풍을 인성 정보도 받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거센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인성정보는 모멘텀이 꽤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월 달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에 시범 사업을 하고 대상을 계속해서 확정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 비대면 진료의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인성정보 또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에키녹스, 엔비디아 부분이 상당히 저는 조금 강점이라고 봅니다. 이 인성정보는 이 에키녹스랑 파트너사 관계를 조금 맺고 있는데 이 에키녹스의 이 재료 자체가 저는 조금 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이번 한 번의 상승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바꿀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키녹스에 대한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인성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케어넷 부분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업체 이 하이케어넷이 다시 한번 이 RPM 부분에서 주도권을 조금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갔었던 상한가의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인성정보가 오늘 7% 정도의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1 이평선을 조금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거지 오늘의 이런 일부 하락으로 완전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냥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어쩔 수 없는 1차적인 조정이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요. 이런 종목은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했고 가격 전략을 제가 조금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가가 3,28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 선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3,050원 선에서 한번 해주시고요. 만약에 조금 타이트하게 밀려서 2,900원 밑을 하회하고 2,950원 선을 조금 터치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만 2,950원 선을 넘어서서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인성정보 같은 건 딱 붙들고 계시고 목표가는 저는 3,800원을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월 11일에 최고가 기준, 이 고가 기준으로 3,860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사실 여기 꼬리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려줄 가능성, 그런 재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3,8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는 재료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버티자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신다면 추가로 매수하시는 자리는 3,050원, 손절하신다면 2,950원 선, 또 목표 주가는 3,8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종가 베팅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먼저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5월 24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저도 몰랐는데 이 브랜드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 네. 수익률이 지금 2.23% 나고 계시는데 이 네. 종목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이 종목은 이제 그 중국에서 조금 잡음이 나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중국의 리오프닝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엔데믹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불협화음이란지 이런 잡음이 발생이 돼도 결국에는 한국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시적인 리스크가 좀 봐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기억나시죠? 중국 외교부하고 우리나라 외교부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 다른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리스크,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 좀 소외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좀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셔도 충분히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인 차트 위치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닙니다.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주가 오른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이제 반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홀딩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코리아 지금의 자리 나쁘지 않고요. 홀딩에도 무방하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도 마감 전에 종가 베팅 해볼 종목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힌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차기 주도 섹터라고 제시를 해주셨어요. 사실 시장에선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게 차기 주도 섹터 찾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기 주도 섹터 하면 뭐 지금 생각나는 건 최근에 계속해서 주도주 자리를 잡고 있는 반도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는 또 제약 바이오에도 관심이 많아서인지 제약 바이오도 뭐 아스코 학회도 있고 하니까 그쪽이 차기 주도 섹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 괜찮았던 엔터주가 떠오르기도 해요. 이 안에 답이 있나요, 팀장님? 아니,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모든 걸 잘못 알고 왔나요? 그건 아니고요. 뭐 최근에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관심이 많은 섹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음 섹터 솔직히 말씀 궁금해요.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동차 섹터가 어쨌든 시장이 계속 핫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좀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5월 달 들어와서는 또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는데 또 오늘 조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다음 타자를 좀 찾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엔터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게 대장이 주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 시장이 결국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문가가 모르겠다는 말씀드리면 이게 웬일인가 좀 싶을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 퍼스트 무버를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항상 패스트 팔로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저는 눈치라고 좀 봅니다. 뭐 제가 먼저 뭘 찍어서 가면 그것도 좋겠지만은 결국 제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끌어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제 자동차 갖고 반도체 갖고 그다음에 다시 뭐 오늘 말씀드릴 섹터가 가게 된다라면 그쪽으로 따라잡는다고 하더라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이스페타시라든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따라하는 건 솔직히 단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후에 더 가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쉬게 되면 다음 타순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기다려보는 관점이고, 제가 어떤 섹터인지 말씀은 안 되고 계속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타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 일이 되지 아예 않을까. 제가 제시했던 섹터랑 다르네요. 어찌 보면 큰 바운드리 안에 보게 보면 반도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올레도스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결국 그 반도체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반도체 OLED 이렇게 따로 뭐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LED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플라스틱이란지 유리 기판 위에다가 OLED를 증착하는 방식인데, 최근에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 OLED라든지, 마이크로 OLED가 결국 올레도스거든요. 이게 OLED 온 실리콘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 반도체 웨이퍼 있잖아요. 웨이퍼 위에다가 OLED를 증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 기술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와 OLED였던 그 장벽이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아까 제가 틀렸다고 없다고 했지만은 반도체가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반도체 섹터랑 OLED 섹터 같이 갈 거라고 보세요? 같이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섹터가 뜨게 되면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먼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다음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시장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되게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LG전자가 어제 뒤늦게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항상 1등 주도를 찾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오른 게 뭐 있나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이슈는 또 엔비디아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이수페타스 이런 종목들이 다 갔는데 어저께 또 뜬금없이 제이시언이라는 종목이 갔거든요. 이건 네. 원래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이 종목은 원래 드론 관련주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부각이 안 되고 굳이 어제 부각이 됐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은 다음 타자를 계속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오르지 않은 거 중심으로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엔비디아를 가지고 이제 수혜주를 찾는데 여러 가지 많은 수혜주들이 부각이 됐고 그럼 시장에서는 또 다른 수혜주가 뭐가 있나 계속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OLED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IT라는 전체 바운드리 안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뭐 반도체, OLED 이런 것들이 이 섹터 안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하게 된다라면은 그 IT가 앞으로 계속 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반도체가 좀 쉬어주게 된다라면은 IT 섹터 내에서는 다음 타수는 당연히 OLED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OLED 같은 경우에는 갈만한 이슈는 되게 많아요. 사실 시장도 많이 커지지 않았나요? 예전에 OLED 하면 뭐 스마트폰, TV 정도만 저는 생각이 났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전장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신차 사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차량 계기판이라고 하죠. 이게 되게 많이 커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차량에도 OLED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중소형 OLED 그리고 대형 TV 쪽 같은 대형 OLED 그리고 영역을 또 넓혀서 이제 자동차 쪽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원래 자동차 그러니까 차량용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앞서였어요. 점유율로 보게 되면 7% 정도가 LG 디스플레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점유율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건 비싼 차량은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많이 들어가요. 그게 더 프리미엄인가요? 그렇다 봐야 되겠죠. 물론 차량의 OLED가 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차량을 굳이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반떼에 들어가는 차량용 OLED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막 포르쉐 같은 거, 페라리 같은 것들만 네. 들어간 차량 OLED하고요.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비슷하게 들어갈 거지만은 차량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건 나쁜 값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물론 양적 성장이라 가지고 점유율을 많이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마진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비싼 제품을 더 많이 납품하느냐도 또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런 거죠.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먹는 걸로 좀 비교할 수밖에 네. 없는데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제가 중식을 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짜장면 10그릇을 파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탕수육 5그릇 더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개수는 작지만은 네. 단가는 탕수육이 더 높잖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요리를 더 파는 게 어찌 보면 뭐 짜장면 더 많이 파는 것도 좋지만은 요리하는 그 중국집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리가 탕수육이라든지 뭐 라조긴 이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매출에 더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량의 OLED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보편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 차량의 OLED가 다 들어가겠지만은 중요한 건 어느 차량에 탑재가 되냐 중요한 거거든요. 비싼 차량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OLED 더 비싸게 납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싼 차량 같은 경우는 쌀 수밖에 없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이엔드 모델이 있고 저가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카메라가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가격 단가는 틀리고 제품 가격도 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차량용 OLED 같은 경우는 조금 배가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차량용 OLED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현대차를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제네시스 모델의 이제 공급 계약을 따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일반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제네시스, 따낸 네. 거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양적 성장은 분명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양적 성장 플러스 질적 성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탕수육 같은 그런 것들, 네.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자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야금야금 다 뺏어가요. 뭔가 뺏기는 느낌이 계속 들 것 같아요. 그쵸. LG 디스플레이 원래 입장에서. 내게 아닌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런 시장을 잡아먹다 보니까 약간 뺏기는 느낌이 분명히 좀 들 것 같아요. 페라리도 이번에 한국 시장 방문하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차량의 OLED를 공급받기로 이제 계약을 따내고 갔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라고 페라리에 공급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급하게 되면 네임밸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한테 뺏겼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 뺏겼죠. 그럼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네. OLED 종목을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이렇게 조금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차량에 OLED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계기판도 그렇고 센터 패치도 그렇고 이거를 펜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터치하니까요. 그렇죠. 그 터치 패널과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 전략은 같이 궁금한데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이 좀 많았나요? 종목 설명 이제 듣고 싶어요. 그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진 오늘, 디스플레이. 네.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뭐 페라리가 됐던 뭐 제네시스가 됐던 이쪽으로 이제 차량의 OLED가 이제 계기판하고 센터페시아 쪽으로 차량의 OLED가 공급이 되게 되면 분명히 터치는 손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죠. 터치 패널 관련된 기업도 분명히 호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T 기기용 그 터치 패널 요거를 이제 그 삼성전자 쪽으로 2011년도부터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삼성전자 자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량의 OLED를 공급하게 된다라면은 어차피 삼성전자 거래선에는 LG 디스플레이가 터치 패널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물론 양적 성능도 중요하지만 비싼 모델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납품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진 디스플레이 지금 주가가 현재는 뭐 오늘 15% 상승 나오긴 했지만 네. 그동안 주가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멘텀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는 바닥 탈출 가능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차량용 OLED 어떤 채택 확대, 그로 인해 가지고 터치 패널 납품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일진 디스플레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애플 쪽 이슈를 또 봐야 되는데 애플이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 이제 OLED에서 마이크로 LED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에서 올레도스 마이크로 LED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게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해상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해상도를 맞춰주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그 멀티플렉스 갖게 되면은 3D 영화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아직까지 멀미가 나요. 그래서 저도 멀미나요. 그래요? 이게 저만 그런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군요. 그래가지고 멀미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작아지게 되면서 고해상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은 방금 제가 3D 안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지럼증이라든지 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전향적으로 OLED가 방향을 가고 있는 게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LED 쪽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애플 수혜주는 아니고요. 네. 이 인지 디스플레이가 그 LED 칩의 원료가 되는 사파이어 웨이퍼를 네. 그 대만의 에피스타라는 회사 쪽으로 납품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LED 칩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그 칩을 만들어서 애플 쪽으로 공급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일진 음. 디스플레이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전략 목표가는 1,650원이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350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종목 설명도 잘 들어봤고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양대시장 엇갈리면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 준비하면서 2,578선, 코스닥 시장은 0.54% 오름세 보입니다. 이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 네, 오늘 시장은 뭐 IT의 중요성을 저는 보여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결국 IT가 쉬니까 지수도 지금 2,600%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IT가 가야 된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렸듯이 가야 된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바이오도 아까 잠시 관심 있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 바이오가 가려면은 IT가 가야 됩니다. 뭐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이후부터 IT가 갔을 때 바이오가 같이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T의 어떤 중요성 그만큼 높다라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IT가 단기에 어쨌든 오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아마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한 어떤 그 잡음이 또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 핑계를 또 시장이 또 쉬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갔을 때 다시 시장이 상승적으로 할 때 IT가 시장을 이끌어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이스페타시라든지 엔비디아와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긋하게 보시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내가 급한 거지 시장은 절대 급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그 시장에서 급하게 되면은 물론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매수 타임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올리드라든지 엔터, 아까 말씀드린 엔터라든지 이쪽으로도 시설 좀 확장하셔도 좀 무방한 어떤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하락이 아닌 일시적인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시장은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IT 섹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해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잡아가야 되는지 저희 마감 후에 또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쉬어가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대형주가 쉬어가고 있는데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사장님께서는 이때다 2차 전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역시나 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조정받았던 AI 섹터를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게 되면서 네. 코스닥 쪽 보게 되면은 LN프라든지 에코프로비움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어쨌든 순환매 관점에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2차 전지 보셔도 무방하다고 네. 봐져요. 그리고 저가 매수기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조금 전에 제가 동시효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이닉스도 오늘 조금 소폭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 부채 한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잡음이 좀 조정이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작년에 이게 좀 여담이지만 작년에 올해 1월 달에 이 챗GPT가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AI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램이라든지 메모리 쪽도 중요하겠지만 AI 반도체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수혜주들이 나오게 되면서 IT 섹터를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AI도 주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 맞는 말씀이라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조언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들 보면서 잘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좀 의문을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지금 네. 정상식님께서 문의를 좀 해주셨는데 네. 한미 반도체 6월의 전망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더 갈 것 같은데 이게 아시겠지만 챗GPT 그리고 생成AI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최근에 HBM 디램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그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는 뭐 HBM 디램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저희 쪽 그러니까 저희 쪽 사람들끼리 어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종목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한미 반도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DDR5라든지 HBM 디램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도 계속 수혜주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IT 섹터가 계속 가게 된다라면은 계속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리고 싶고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 삼성전자 쪽에 이 비메모리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차량용 반도체하고요. 그리고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비코 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죄송한데 종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끔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다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 전력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아시아 요 종목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선택한 이유가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하셨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다 보니까 네. 조금 그 시선의 확장 그런 측면에서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력 반도체 그리고 차량 반도체 이쪽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종목들도 알려주셨으니까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팀장님께서는 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내일 쪽 같은 경우는 로봇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로봇이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조선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겠지만은 그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공개를 했다는 이건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도 이제 지금 하반기에 그 웨어러블 의료용 로봇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확실하게 나온다. 이렇게 단정지어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의료용 로봇이 출시할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로봇 관련돼서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무작정 로봇을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만약 삼성전자와 연관된 로봇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연관된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도 아시겠지만 산업용 군사용 로봇에서 작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처럼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시선을 지금 현재 돌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현재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 로봇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쨌든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연관돼서는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의료용 로봇 그래서 삼성과 엔비디아 쪽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연관된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엔비디아 이슈뿐만 아니라 이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착용 그 말 그대로 몸에 착용하는 것들이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중요 부품들이 뭐 감속기라든지 뭐 센서,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해성 TPC가 또 부각이 됐었던데 해성 TPC라는 종목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컨트롤러, 센서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는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게 되면 또 위탁 생산을 할 거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제 거의 레디 는 된 상황입니다. 삼성에서 고만 외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인탑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내일장에서 뭐 로봇 섹터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 보시고요. 또 오늘장에서 살펴보면 2차 전지도 잘 가긴 했지만 저는 또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펄어비스가 좀 오름세가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섹터 전반에 보니까 뭐 모든 종목이 오르진 않았지만 오름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네. 있더라고요. 이 게임 섹터 쪽은 어떻게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게임 섹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6월 5일 날 WWDC에서 일단은 애플이 MR 헤드셋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펄어비스 오늘도 뉴스 찾아보니까 뭐 신작에 대한 뭐 네. 검사막 얘기가 있던데 네, 우사의 각성 버전을 뭐 네네. 출시했다라는 얘기가 그런 나오네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MR 헤드셋인데 그러니까 MR 헤드셋이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컨텐츠 수혜를 받는 쪽이 제가 볼 때 게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코넥이라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네. 컴투스라는 기업이 VR 게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스코넥 같은 경우는 메타라는 회사, 그러니까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이 회사와 지금 게임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게임즈도 제가 봤을 때는 MR 헤드셋을 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 VR 게임 관련돼 가지고 헤드셋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아까 제가 3D 단계에서 잠시 여담을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어지럼성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좀 깔끔하게 이제 해결이 되면 어떤 출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올레도스가 장착이 된 헤드셋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들도 제가 봤을 땐 게임즈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네. 게임 중에는 뭐 MR 헤드셋 관련 모멘텀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